이 사람 깜짝 놀랐기네. 사람을 깜짝 놀래키는 3점슛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클레이 탐슨은 스플래시 브라더스라는 별명으로 스테판 커리와 함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4번이나 우승으로 이끌며 농구 괴물들이 득실되는 NBA에서 강력한 왕조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비록 스테판 커리의 화려함에 가려질 때도 있었지만 한 경기 무려 14개의 3점슛을 성공시켰으며 한 쿼터 37점을 득점하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수비력으로 상대팀 에이스들을 틀어막으며 리그를 대표하는 3&D 선수로 자리잡았던 클레이 탐슨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악몽같은 부상으로 2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리며 선수 생활에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뒤에도 예전만큼의 폼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4번의 우승을 함께했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떠나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빈이 소속된 댈러스 매버릭스로 이적하게 된 가슴 아픈 이야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클레이 탐슨의 농구 실력은 사실 아버지의 뛰어난 DNA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탐슨의 아버지 마이클 탐슨은 1978년 NBA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 지명된 선수로 NBA에서 총 13시즌 동안 활약하며 1987년과 1988년 LA 레이커스에서 매직 존슨과 함께 2번의 챔피언십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농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클레이 탐슨과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농구를 접했고 클레이는 고등학교 졸업반 때 평균 21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30승 5패의 훌륭한 성적으로 이끌었습니다. Well, as a kid, he helped me with my fundamentals. I can credit him with, being able to dribble, pass, and shoot. He helped me with all three of those things as a kid. Play, Rome wasn't built in a day. You gotta stay patient. No one's an all-star overnight. It takes years. It takes a lot of talent, but it takes even more hard work. 대학에 진학한 클레이 탐슨은 워싱턴 주립대 1학년 때 33경기를 모두 선발로 출전하며 경기당 평균 12.5득점을 기록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때는 단일 경기 43점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명문대학들이 소속되어 있는 팩10 컨퍼런스에서 2회 연속 퍼스트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클레이 탐슨은 3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친 후 2011 NBA 드래프트에서 11순위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지명될 수 있었습니다. 클레이 탐슨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NBA 최고의 3점 슈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탐슨은 스플래시 브라더스라고 불리는 스테판 커리와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끄는 든든한 듀오로 활약했습니다. 탐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워리어스의 3차례 우승에 크게 기여했으며 공격뿐만 아니라 상대팀의 에이스를 수비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았습니다. 클레이 탐슨은 2015년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에서 3쿼터에만 3점 슛 9개를 성공시키며 무려 37득점을 기록, 한 쿼터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Every shot you're gonna throw up is gonna go in. That's how it felt. And I think that's why I got up 13 shots in the third quarter, just because I was taking a lot of bad shots out there, but I was taking one till I missed and just got lucky. 2015년부터 5년 연속 NBA 올스타로 선정되며 리그에서 인정받는 슈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5-16 시즌에는 3점 슛 276개를 성공시키며 팀 동료 스테픈 커리에 이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3점 슛을 기록했습니다. 탐슨은 2018년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무려 14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며 한 경기 최다 3점 슛 성공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미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활약했는데 중요한 순간 3점 슛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번의 NBA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클레이 탐슨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2019년 파이널 5차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대결에서 케빈 듀란트는 종아리 부상을 안고 복귀를 시도했지만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당시 카와이 레너드가 이끄는 토론토가 시리즈를 3승 2패로 리드하는 상황이었고 워리어스는 듀란트의 공백 속에서 6차전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클레이 탐슨은 경기 초반부터 팀을 이끄는 탁월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3쿼터 중반 페인트존에서 점프슛을 시도하다 상대 수비수와 접촉하면서 그만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투 2개를 성공시키며 끝까지 투혼을 보여줬지만 부상은 너무나 심각했고 결국 탐슨은 코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듀란트와 탐슨 없이 싸운 워리어스는 4번째 우승을 노렸지만 토론토 랩터스에게 우승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탐슨은 2019-20 시즌 전체를 통째로 날리며 재활에만 전념하며 보냈습니다. 열심히 재활하며 복귀에 박차를 가하던 탐슨에게 결국 또다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2020년 11월 오프시즌 훈련 도중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부상당한 반대쪽 발에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또 다른 부상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진짜 망했다. 이렇게 연이은 2번의 큰 부상으로 탐슨은 결국 2시즌을 통째로 날릴 수밖에 없었고 무려 941일 만에 복귀해 2021-22 시즌
겨우 코트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코트로 복귀한 클레이 탐슨은 분명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성기 시절에 비교해 야투율과 3점슛 성공률이 모두 하락했으며 수비에서도 발이 느려져 상대 선수를 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들쭉날쭉한 야투율로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경기장에서 좌절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탐슨은 3쿼터 도중 데빈 부커와 격렬한 언쟁을 벌였고 결국 NBA 데뷔 이후 첫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I love Klay Thompson. I have for a really long time, but they have the 4 rings, so you know they're gonna use that in all the trash talk. But I don't have nothing to do with compet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슨은 정규 시즌 동안 서서히 감각을 되찾으며 평균 20.4점과 38.5%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의 3점슛은 여전히 위력적이었고 워리어스의 중요한 공격 옵션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서부 컨퍼런스 5차전에서 32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시리즈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탐슨은 3점슛을 8개 성공시키며 스플래시 브라더스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NBA 파이널 시리즈에서도 클레이 탐슨은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경기당 평균 17득점과 3점슛 성공률 42%를 기록하며 팀의 득점원으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파이널 5차전에서는 21점을 기록하며 팀의 중요한 승리를 안겼고 결국 워리어스는 파이널 시리즈를 4대2로 승리하며 기대하던 네 번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I think this one may have been the most unlikely just from the standpoint of where we've been the last couple of years. A lot of unknowns with injuries to Klay, Draymond at the end of the year, Steph at the end of the year. It takes team effort to do this, and we just had a great group who got it done. 극적이었던 네 번째 우승으로 행복할 줄 알았던 클레이 탐슨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NBA 우승 이후 워리어스는 탐슨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워리어스는 항상 탐슨에게 그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탐슨과의 계약 연장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워리어스는 탐슨이 팀에 남아주기를 원했지만 기량이 떨어진 탐슨이 계속 스타팅으로 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안드레 이고달라 같은 지혜로운 베테랑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워리어스에서 4번의 우승을 스테픈 커리와 함께했으며 여전히 코트 위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클레이 탐슨은 구단이 탐슨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함께 느끼셨던 팬들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고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리어스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있었던 탐슨은 2024년 여름 워리어스 측에 연 2천만 불 규모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2년 계약을 역으로 제시했지만 워리어스의 반응은 여전히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였습니다. 클레이 탐슨은 결국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탐슨은 스테판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새로운 출발을 원하며 계약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주지 말라고 부탁했으며 워리어스에 연락해 자신이 원하는 팀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클레이 탐슨은 2024-25 시즌을 앞두고 NBA 파이널 준우승팀 댈러스 매버릭스에 사인 앤 트레이드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We know what he did on the court for us for the last decade plus, and all the games and championships he helped us win. November 12th we'll welcome him back to Chase Center for the first time and celebrate all he meant to our team. 클레이 탐슨은 워리어스를 떠나 댈러스 매버릭스로 이적했습니다. 탐슨은 워리어스에서의 등번호 11번과 깊은 인연이 있었는데 2011년 드래프트에서 11순위로 지명되었고 등번호 11번을 달고 뛰었으며 클레이의 첫 글자 K는 영어 알파벳의 11번째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댈러스에서 11번은 이미 카이리 어빙이 달고 뛰고 있었기 때문에 탐슨은 이 번호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탐슨은 결국 덕 노비츠키와 제이슨 테리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댈러스에서 달았던 번호 31번을 선택해 그들의 업적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31번 등번호만큼의 활약을 기대했던 프리시즌에서 클레이 탐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경기에 출전해 경기당 평균 7점, 필드골 성공률 24.1%, 3점슛 성공률 33.3%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제 예전의 클레이 탐슨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클레이 탐슨은 개막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홈 개막전에 선발 출전한 클레이 탐슨은 22득점 7리바 3스틸 60%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며 아직 자신이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선수임을 입증했습니다. 과연 클레이 탐슨은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과 함께 2024-25 시즌 개막전과 같은 훌륭한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을 영혼의 단짝 스테판 커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